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곡생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공부방. 오늘은 양안시 식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거는 양안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내용인데 문제 풀이 영상도 올라갈 거고요. 우선은 이론적인 내용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니까 따로 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기본적인 개념 또는 용어에 관한 파트를 한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폭주, 세 번째 조절, 네 번째 이제 양안시 검사, 기구들에 대한 차트, 설정법, 결과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그림이 추가된 문제, 이론적인 내용들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양안시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꼭 무조건 알아야 되는, 국시를 준비하려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전체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런 식의 정리를 하면 되는구나, 이런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부족하거나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할게요. 자, 우선 양안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바이노큘러 비전, 양안시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을 확실하게 보는 거죠. 얘를 보고 싶은 걸 확실하게 설명해 보려면 안구 운동 능력이, 우리가 안구 운동 능력을 이용해서 봐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안구 운동 능력이라고 하면 획보기와 따라보기인데, 획보기는 우리가 충동 안구 운동이라고 하고, 안구 운동, 따라보기는 추종 안구 운동이라고 하죠. 둘 다 19년, 20년, 20년, 21년도 3개년에 걸쳐서 문제가 다 출제가 되었고요. 충동은 가장 빠른 안구 운동이고, 빠른 안구 운동. 자, 그리고 추종은 따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을 망막 중심하에 선명하게 외치도록 만든 다음에 만들게 하는 상태로 쭉 사물을 따라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충동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개 구분. 자, 그 다음에 두 눈을 원활하게 연동 사용하려면 목표물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이러려면 안구 운동 중에서 폭주와 계산 능력이 필요하죠.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이향 안구 운동이라고 하죠. 이향이란 말은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방향이 다른 반대 방향, 눈이 서로 안쪽으로, 왼쪽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폭주는 눈 모임이고 얘가 벌어짐이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고, 그리고 목표물을 항상 선명하게 본다. 우리가 무언가를 깨끗하게 본다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냐면 조절의 개념이 들어간다. 조절의 개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의 조화에 따라서 이런 모든 능력이 다 필요하고, 연동이 되면 잘 연동이 되고 균형이 맞으면 우리 눈이 양안시 두 눈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큰 문제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안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절과 폭주에 대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조절과 폭주. 하나 더 붙인다면 안구 운동. 이 녀석에 대한 내용들이 주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자, 다음. 자, 양안시의 장점은 우선 시야가 넓어진다. 그리고 보조, 여분의 안구를 우리가 하나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과 시력과 대비감도 등이 증가된다.
우리는 단한 시력을 0.9 정도 설정한다고 해도 양안으로 맞추게 되면 1.0, 1.2까지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안 시력으로 보면서 조금 더 선명한 깨끗한 시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맹점을 보완해 준다. 이 맹점이라는 거는 생리적 암점 있죠. 생리적 암점. 우리 눈은 시신경 유두 부분이 있죠. 시신경 요즘 말로 원판이라고 하는 시신경 유두 원판 또는 시신경 옵틱 디스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세포 원뿔세포와 막대세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력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력적인 게 형성될 수 없는데 이거는 단안만 뜨고 생활할 때는 이 부분을 인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안을 뜨는 순간 시야가 겹치는 부분에 이 포인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가 극복해 주게 되는 거죠. 오른쪽 눈의 맹점 부분을 왼쪽 눈이 극복해 주고 왼쪽 눈의 맹점 부분을 오른쪽 눈이 보게 되니까 마치 맹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양안시의 가장 큰 장점은 입체 감각, 3D 감각이 훨씬 더 정밀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과 손의 협응 능력이 좋아진다. 우리가 아이 핸드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협응 능력이 좋아진다. 자, 그럼 장점만 있느냐? 아니죠. 단점이 있죠. 양안시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단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복시입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단안으로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으로 볼 때는 눈을 다치거나 눈에 질환이 나타나진 않는 한 복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한 눈으로 보는데 3으로 두 개로 볼 일은 없으니까. 근데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오른쪽 눈이 보는 상, 왼쪽 눈에 보는 상이라는 게 각각이 존재해서 복시라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시. 그리고 이 복시로 인해서 약시, 억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시안의 문제가 나타남으로써 이 문제들이 다 발현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양안시를 쓰면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복시나 억제 같은 단점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양안시는 양안 선명시와 양안 단일시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선명은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보는 거, 단일은 싱글 하나로 보는 거죠. 단일시란 말은 복시가 없어야 된다는 거. 복시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선명은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조절과 관련이 있을 거고 단일, 복시를 없애려면 버전스 값이랑 관련이 있는데 얘가 이항운동이죠. 이항운동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조절을 이완, 풀어주는 거죠. 풀어준다라는 개념, 근육 이완 같은 거 풀어주려면 조절을 하지 않게 만들려면 우리는 플러스 디옵터 렌즈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조절을 자극한다라는 말은 유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유도한다. 자극하는 렌즈는 마이너스 디옵터 렌즈를 사용하면 조절 유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버전스에서는 앞에다가 con이라고 붙이면 컨버전스라고 해서 우리가 폭주라고 부르고요. 버전스에다가 앞에 di라고 붙이면 디버전스라고 해서 계산이라고 하는데 폭주는 눈 모임이라고 요즘 말로 부를 수 있겠고 계산은 눈 벌어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프리즘 중에 버전스는 프리즘과 관련된 거니까 프리즘 중에 눈을 모이게 만들어주는 프리즘은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되겠고
프리즘 중에 눈이 벌어지도록, 그러니까 정위안에 시선의 편의가 없는 정위안에 베이스인 프리즘을 넣으면 눈은 정각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눈을 벌어지게 만드는 프리즘은 베이스인 프리즘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계산을 우리가 양안시에서는 계산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음성 폭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주의 반대 개념, 그러면 폭주는 뭐라 부르냐면 양성 폭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폭주의 긍정적인 폭주가 일어나는 부분. 자, 기억하시면서 이거 두 개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가면, 자, 양안시의 단계라고 하죠. 양안시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두 눈이 동시에 사용하는 동시시가 1단계고요. 자, 동시시 단계를 넘어서면 융합이라는 2단계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자, 동시시 단계에서는 사물이 아직 두 개의 사물이고, 얘를 융합 과정에서 이제 한 개의 사물로 합친다. 이런 개념. 자, 이제 사물을 한 개로 만들었으면 얘를 입체 단계, 3단계, 최종 단계로 넘어가면서 얘를 정밀 분석하는 거죠. 정밀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3D 감각으로 깊이, 크기, 두께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하는 게 입체시 감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안시 3단계는 동시시, 융합, 입체시 이런 단계. 결국 양안시의 최종 목적은 입체시 감각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시시와 융합이 둘 중에 하나만 작용을 못해도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입체시는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양안시가 안 된다고 시력이 안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별개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더 추가적인 기능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자, 보시면 우선 물체를 우리가 본다. 물체를 본다라는 건 정확하게는 두 눈으로 물체를 본다라는 건 중심 주시를 해야겠죠. 중심 주시를 해야지 이 사물을 선명하게 똑바로 보는 거니까 중심 주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1단계인 동시시 단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눈도 이 물체를 보고 왼쪽 눈도 이 물체를 보게 되는 동시시 단계가 형성이 되고, 자, 동시시 단계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융합이라는 2단계의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동시시 단계에서 사물이 두 개였는데 이제 융합이 되면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로 합치게 되고 융합 과정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양안시의 최종 단계인 입체시 단계로 최종 목적지로 넘어가는 이런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정상적인 양안시 과정. 양안시 단계를 말하는 거고, 자, 동시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불가능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억제의 결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데 여기서 억제란 말은 하나를 자제시킨다, 없앤다라는 뜻이 되니까 억제가 일어나면 사물이 한 개로만 보이겠죠. 보일 거고, 억제에는 부분적인 억제와 전억제가 나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좀 제가 깊은 내용이니까 요거는 좀 찾아보기로 하고, 자, 다음에 융합 과정에서는 사물이 하나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을 못하면 아직 동시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복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자, 복시가 이어지게 되면, 복시가 항상 존재하게 되면 다시 억제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자, 우리 눈은 이 복시라는 것은 피해야 할
피해야 할 증상입니다. 피해야 할 증상. 그러면 우리 눈에서 복시를 피해야 할 증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이 복시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죠. 방법은 억제죠. 복시라는 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거니까 하나를 없애게 되면 하나로만 보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시를 피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게 억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복시가 일정한 상태에만 일어난다면 그거는 또 추가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항상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억제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순서적인 과정도 함께 봐두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거는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데 이거 차이를 좀 봐주세요. 우선 복시라는 건 안위 이상, 즉 정확하게는 융합이 안 돼서, 사유가 있을 때 융합이 안 돼서 동일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니까 융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융합이 되지 않아서 동일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는 복시입니다. 하지만 혼란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특히 사시가 있을 때 사시 등으로 서로 다른 두 물체가 겹쳐 보이는 거.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물체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겹쳐 보이게 되면 시각적으로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혼란이 온다. 그래서 혼란시는 사시 안에서 볼 수 있고 복시는 융합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사위 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두 개 꼭 구분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마지막은 지금 앞에 알파벳이 몇 개 보이는데 우리가 양한시를 한글로 다 이름들을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약자 표기로 많이 쓰는데 양한시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한시 용어. 자, 양한시 용어를 쓰는데 여기 P라고 쓰인 거는 양성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무언가의 긍정, 양성 반응. 자, 그럼 N은 뭐냐면 가까이를 나타내는 니어가 아니고요. 음성, 네거티브에서 나온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음성. 자, 그래서 양한시에서는 N이 니어라고 안 쓰고, 그러니까 가까이 본다 그러면 뭐 40cm 아니면 뭐 니어 이렇게 풀로 써주지. 이 음성을 뜻하는 N이 있기 때문에 그냥 N자만 쓰지는 않는다. 음성이고요. 우리 양한시에서 A라고 표현하면 조절을 뜻하는 거고, C는 폭주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R이라고 적혀 있으면 상대적인 개념, 상대라는 뜻이고, F는 퓨전에서 따온 융합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 PRA는 P 양성, R 상대, 그리고 A니까 조절, 양성 상대 조절이고요. NRA는 앞에만 바꾸면 되겠네요. 음성 상대 조절이죠. 그러면 조절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다. 조절을 유도하는 반응. 이렇게 되면 조절 유도 반응이죠. 유도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절을 유도하려면 마이너스 디옵터 렌즈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자, 음성 상대 조절은 조절 억제 반응이죠. 억제 반응, 조절을 못하게 하는, 풀어주는 반응이니까 이럴 때는 플러스 디옵터 렌즈를 사용하게 된다. 자, 그리고 많이 또 보는 PRC가 있고 NRC가 있죠. 자, PRC라고 하면 양성, 상대, C니까 폭주입니다. 얘는 양성 폭주니까 폭주 유도 반응이고요. 이럴 때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과값 중에서 흐린 점값을 여기다가 쓰는 거고요. NRC는 음성 상대 폭주라고 하고, 얘는 폭주 억제 반응. 얘를 말을 바꾸면 계산 유도 반응이라고 바꿀 수도 있을 거고, 폭주를 억제 또는 계산을 유도하려면 베이스인 프리즘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도 똑같이 흐린 점 값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런 흐린 점 값 사용하는 거는 이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 융합 여력 관련된 문제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이론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하면 될 듯 합니다. 좀 간단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또는 이론 내용 문제를 정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판음력이 뭐고 뭐 호록톤이 뭔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업로드 시키겠지만 우선은 요 내용들을 가지고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면 웬만한 양한시 문제 푸는 데는 도전할 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